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역시 용인 세브란스 병원 김철식 교수님과 함께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4편의 주제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 당뇨병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당연히 이제 당뇨 전 단계에 계신 환자분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을 내리는 거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복혈당 또는 이제 당부화 후에 2시간 이후의 검사,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커트라인에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바로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이 약간 겹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러한 회색 지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복 혈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 혈당은 공복을 8시간 정도 하는 경우에 혈당을 쟀을 경우에는 100mg/dL 미만으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에 해당이 되는 그런 수치는 126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하고 125 사이에 나오는 경우는 정상도 아니고 당뇨병도 아닌 그런 상황에 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 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으로 발생을 할 확률이 훨씬 높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당뇨병의 전 단계는 공복 혈당 기준으로도 생길 수가 있지만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얘기를 하고 있는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네. 5.7부터 6.4%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75g의 그런 포도당을 드신 다음에 2시간 뒤에 혈당을 재어가지고 140부터 199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수치적으로 정상과 당뇨병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뇨병의 발생의 고위험 상태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 환자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도 꽤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체 인구 중에서 성인 인구 기준입니다. 네. 30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에서 7명 중에 1명 정도는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고 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추산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런 거를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인구수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당뇨 환자분들은 약 50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870만 명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고요. 비율로 따진다면은 이제 남성에서는 3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에 3분, 또 여성에서는 10명 중에 2분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약 전체 성인 인구의 25% 정도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이 되고 있고 네. 이러한 추세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이러한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의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최근에도 약간은 이 증가세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또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당뇨병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 4명 중 거의 1명꼴이네요. 꽤 높은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당뇨 전 단계에 있다가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물론 개인의 뭐 시기나 운동 습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특정한 시점에서 병이 있고 없고를 나누는 이제 이러한 연구 방법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쭉 조사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명 조사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10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10% 이렇게 쉽게 나오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당뇨병이 발생하는 거를 보려면은 계속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검사를 하고 추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연구 집단을 상정을 해놓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검사를 쭉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연구가 되긴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글로벌하게 당뇨 전 단계 환자 중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환자분들을 얘기를 할 경우에는 20명 중에 해마다 1명 정도는 당뇨로 넘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당뇨 전 단계 환자분 중에서 5% 정도는 당뇨병이 생기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 인구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에 목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코호트 연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혈당을 쭉 재봤는데요. 그중에서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약 4년 정도를 추적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인구 중에서 남성은 16.6%, 그리고 여성에서는 4년 동안에 6.5%에서 당뇨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남성의 경우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4년 동안에 16.6%이기 때문에 네. 1년 기준으로는 약 4.1%가 약간 넘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국제 기준과 보아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 당뇨 전 단계 남자분들 중에서 약 4% 정도는 당뇨로 넘어가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환자분들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 관리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담배를 많이 피우기도 하고 술을 많이 먹기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적교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쭉 그런 위험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를 훨씬 더 유의하게 잘 넘어가는가를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 중에서 두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당뇨로 넘어가다라는 게 조사가 되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비만한 경우입니다. 어. 뚱뚱한 분들은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확률이 뚱뚱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타났고요.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은 흡연입니다.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태우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은 운동과 음식 관리 그리고 담배를 태우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흡연을 하시는 방법이 당뇨가 잘 발생할 수 있는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 중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것을 좀 억제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목동 코호트 연구에서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당뇨로에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신 만큼 1편 영상 참고하셔서 당뇨병 예방 힘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편의 영상에 걸쳐서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용인세브란스 병원 김철식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